경고하던 비트코인 값이 장중에 5% 이상 하락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을 보이자 리플 또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급등을 하던 시바이누 또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도지코인도 상승세를 멈추고 뒤를 이어 폭락을 했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제 영상에서 이 부분 분석을 해드리고 주말간 이 코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 제 관점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P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코인 투자 대박나도록 출발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안 나오는데요.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10만 달러를 코앞에 두고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만 달러가 된다면 목표 달성을 이뤘다는 성취감, 그리고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고래들의 지갑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예전 같으면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마다 시장 전체적으로 특히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흔들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도 과거에는 크게 흔들렸던 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ETF를 비롯한 기관들의 확고한 뒷받침 때문에 이렇게 금세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나마 흔들리지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트코인들도 그만큼 회복 탄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10시 20분, 저녁 10시 20분 정도가 됐을 때부터 뭔가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더니 10시 20분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가장 빨리 리플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거의 비슷한 시간대 리플도 큰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시바이누가 조금 더 반응이 빨랐고요. 이렇게 시바이누도 30분 정도, 한 5분 정도 좀 뒤늦게 이렇게 반응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게 반응이 왔는데요. 아무래도 도지코인이 다시 재차 상승을 하던 차에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지연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안정화를 찾으면서 다시 금세 회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코인 시장의 이 상승 기운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주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좀 안 보였던 모습들, 특히 대량 매도에 의한 좀 흔들림이 보인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만 달러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약해지면서 그러한 자금들이 알트코인들로 유입이 돼야만 이제 진정한 알트코인 대상승 이 장이 찾아오는데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가운데 같이 상승했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함께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후에 본격적인 알트코인 상승세가 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반감기 때는 특이한 현상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이 역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에 같은 코인이라도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10,000원에 거래가 된다면 해외에서는 9,000원에 거래가 된다면 이 차액 1,000원에 대해서 이것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국내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의미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가끔 이런 역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크게 기록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업비트와 바이낸스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하나 가격에 비트코인 1비트코인이 무려 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물론 이런 차익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이 간격이 좁혀지기 마련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크게 기록했던 거는 처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제 밤부터 익명의 주소에서 코인베이스 프라임 주소로 대량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의 순간적인 급락이라든지 이에 따른 알트코인들의 급락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유독 그러한 폭락이 업비트 우리 국내에서만 좀 발생했다는 점이 좀 특이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봤던 비트코인이나 기타 알트코인들이 폭락을 했을 때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 자, 1% 정도의 낙폭을 기록한 데 비해서 국내 거래소 어피트 같은 경우는 자, 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도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6%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정말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1% 수준 이런 낙폭을 보였는데 비해서 자, 국내 어피트 같은 경우는 5% 이상 순간적으로 이제 급락이 발생했다는 점.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김치 프리미엄이 순간적으로 6%까지 자,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로 우리나라가 더 싸게 순간 우리나라가 더 저가가 됐다는 얘기고요. 자,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러한 영향을 자, 받았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자, 아무래도 자, 이런 조정이라든지 자, 하락에 대해서 자, 국내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자, 반응한다는 얘기고요. 자,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투자자 이 구성이 자, 장기 보유자 이보다는 자, 단기 쪽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자, 아무래도 장기 투자자보다는 단기 투자자분들이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어피트만 보시지 않죠. 자, 어피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자, 바이낸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 글로벌 마켓 이 시세를 아마 확인을 하시면서 거래를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피트가 급락을 자, 하더라도 글로벌 거래소를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자, 이럴 게 아니다라고 자, 하면서 다시금 금세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던 거고요. 자, 하지만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자, 계속해서 이 고래들의 지갑에 있는 자, 코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자, 이 10만 달러를 기점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봐야 되고요. 자, 따라서 자, 이번 주말 자, 그리고 다음 주 이 결국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언제 가느냐, 그리고 10만 달러를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이 자,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있어서 투자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아직 여러분들이 도지코인, 리플, 시바이누, 솔라나 등등 일부 알트코인들이 큰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 불장이 왔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비트코인이 좀 가격이 안정세에 들어들면서 자, 하락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안정세에 진입을 해야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4차 이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에 여러분들 코인이 힘을 못 받고 있을 때 역시 코인은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자, 비트코인을 위주로 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조금 더 지켜볼까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급등을 해서 진입하는 게 늦은 게 아닐까. 자, 벌써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폭등을 했다라고 하는 현재 위치는 자, 한참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코인들도 아직 많습니다. 자, 아직 이 바닥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코인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반감기는 여느 반감기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이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자, ETF 등 기관들의 탄탄한 자, 수요가 받쳐주면서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또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었고요. 특히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SEC, 초기 바이든 정부, 자, 이런 것들이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큰 폭의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 자, 여느 때처럼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와는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자,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선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은 여러분들 자, 이러한 부분들이 기회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그랬죠. 하지만 자, 이 말은 늦게라도 자, 실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말이고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멈춰 있다면 정말 늦은 겁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가장 기대가 되는 코인이고요. 도지 다음 리플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주 상승의 주인공은 리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리플 상황을 보면은 매우 좀 좋은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고요. 자, 현재 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조금 눌려지고 있는 가운데 도지코인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 이 리플이 자,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다음 주 또한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30원, 2028원 자, 이 정도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말 동안에 아니면 다음 주 초반에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2,500원 라인 자, 여기를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자, 이번 주말 그리고 이번 주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자, 고점 자, 추세가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그리고 자, 고점이 조금씩 낮춰지면서 자, 이렇게 삼각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자, 위에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삼각 수렴 모습 또는 뭐 빨 차트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상승 폭은 자, 이 삼각 수렴이 시작되는 자, 이 부근부터 이 저점까지의 길이 자, 이거를 자, 깃대라고도 하죠. 자, 여기 길이만큼 상승을 할 수 있다. 상승을 기대를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를 기준점으로 본다면 자, 여기 상단까지 자, 800원 정도. 자, 500원에서 800원 정도로 이 구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저점부터 자, 500원에서 800원 상승한 이 가격대라고 한다면 자, 2,100원부터 자, 2,400원까지는 자, 무난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구간까지는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하지만 이 구간 이후에는 자, 비트코인이라든지 자, 기타 도지코인 자, 이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되겠죠. 자, 현재도 조금씩 다시 자, 오르고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자, 오를 때 같이 올랐던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 같이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비트코인이 자, 조정을 받고 자, 상승을 멈추고 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자, 가격이 안정권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 그 이후부터 나오는 알트코인들의 이 대세 상승장 자, 그때는 이 비트코인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면서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움직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9시가 이제 막 지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여기서 마감이 되고 이제 새로운 일봉 차트가 이제 생성이 되었는데요. 자, 시작 괜찮습니다. 자, 오늘 내일 자, 이번 주말 동안에 자, 리플 같은 경우 2,400원 자, 리플 같은 경우 자, 2,400원 내지 2,500원까지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좀 비트코인 움직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변동성들 관련해서 혹시 모를 이번 주말 동안에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이 자, 고래들이 어떻게 또 움직일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찰을 주의 깊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좀 신속하게 뭐 정보를 좀 받으시거나 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좀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 010-2388-8086 자, 이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요. 자, 여기에 문자로 자, 리플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 주말 동안 이 리플과 관련된 큰 변동성 내지 고래들 움직임에 따른 대응할 일이 생긴다면 제가 신청해 주신 분들께 자, 실시간으로 제가 문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입니다. 문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은 자, 이더리움 가격도 폭등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형 알트코인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중소형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한 상승을 이뤄냈지만 아직까지 자, 10만 달러에 대한 이 고지를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남아있다는 부분, 그래서 아직 단계가 이렇게 오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큰 상승을 보였지만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능가하지도, 그리고 충분한 상승도 아직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단계까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대형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솔라나와 리플, 물론 도지까지 해서 이제 막 일부가 좀 상승이 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소형 알트코인 가격은 아직도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1단계에서 2단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3, 4단계에 있는 알트코인들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 10만 달러를 돌파를 더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10만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피로감에 의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당장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계속해서 그런 목표치를 상향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당장 4년 후 다음 반감기 때 찾아온다면 그동안 돈이 묶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이 1차 목표가를 달성한 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들이 가격을 크게 오르기 전에 미리 알트코인들을 선별해서 담아두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할 때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유동성, 그리고 블록체인에 예치된 자본 규모, 그리고 기관의 포트폴리오, 개발 현황과 개발자들의 참여도를 확인을 하면서요. 그리고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평가 등급을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확인 사항입니다. 이 외에 정성적 평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요. 각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프로젝트의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코인을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코인을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종목만이라도 잘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인생 역전의 기회 아직도 남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을 선별하는 그런 기준들에는 시가총액, 거래량, 일일 활성 주소수, 트랜잭션, 고래의 거래 건수들, 그리고 네트워크 활성도 등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시면서 일일이 챙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찾아보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하지만 투자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 분석을 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드리면 도지코인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후광에 힘입어서 큰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도지코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코인 마켓캡에서 평가를 한 이 랭킹 지수를 보더라도 5점 만점에 4.3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서킷에 보면은 이런 코인에 대한 점수화라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가장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목별로 분석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는 2023년도 4분기 기준으로 작성된 표인데요. 각 코인들의 시가총액,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랭킹으로 수치화를 해 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진한 파란색이 시가총액이고요. 이 오렌지색이 유동성을 나타내는 순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1위고 유동성도 1위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올해 특히 급등이 나왔던 도지코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시가총액은 8위 정도가 되는데 유동성 순위가 4위로 높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순위가 유동성 순위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평가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다른 자료도 같이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나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고요. 자, 어제 오늘 급등을 했던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도지코인과 비슷하게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자 5위를 기록했지만 유동성 같은 경우는 3위를 기록해서 약간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자, 따라서 자 이렇게 자 BNB처럼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높은데 유동성이 적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러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소통방에 들어와라. 이거 매수해라. 그렇게 강요드리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에게만 제가 적극적으로 제 정보라든지 관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 관점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가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충분한 보상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절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자, 따라서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만큼만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안전하면서도 급등 가능한 코인 한 개만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직접 수익을 내시거나 수익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한 후에 결심에 서신 분들만 제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가 보내드린 정보로 여러분들이 자 매매를 해보셔도 되고요. 자, 처음엔 소액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제가 보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흐름을 판단하시고 괜찮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라고는 했지만 사실 무료가 아닙니다. 제 유튜브 채널 활성화와 그리고 코인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외에는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돈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문자로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유력 급등 코인 한 종목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복잡하게 10개, 20개 이런 종목들 보내드려서 그중에 한두 개 오르면 본인이 맞췄다 이러는 게 아니라 딱 한 종목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전화번호 010-2388-8086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대세 상승, 이번 반감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은 또 4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요. 4년을 기다린 이후에는 지금 봐도 많은 또 시장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투자하기로 결심이 서신 분들은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얘기 잘 듣고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슈퍼코인이 될 1% 알트코인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의 자본 이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고래의 자본은 저평가된 코인으로 향하고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저평가 코인은 이후 고평가 상태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고평가 구간에 올라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포모란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고래들은 개인 투자자, 즉 새우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갑니다.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고점에서 매입한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좋은 코인을 사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오르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저평가 코인을 버리고 고평가된 코인으로 자꾸만 갈아타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불장에서는 말 그대로 20배, 30배 상승하는 코인도 자주 등장하는데 장이 끝난 이후 상당수의 투자자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코인에 대한 확실한 기준도 확신도 없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불장이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강세장을 황소에 비유하고 약세장의 경우에는 베어, 곰에 비유해서 우리가 흔히 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달리 존버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존버란 말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존버란 존나 버로우에서 유래한 말로 존나 버티기로 바뀌어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버로우라고 하는 것은 예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저그 종족이 땅속에서 잠복 또는 은신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즉 끈질기게 버틴다는 뜻이고요.
자, 따라서 고래의 거대 자본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상향하는 코인은 1%에 불과하며 이 코인을 슈퍼코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꾸준히 상승할 슈퍼코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010-2388-8086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문자로 슈퍼코인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비트코인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꾸준히 상승할 슈퍼코인 한 개를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